제가 60억 달러를 마련하려고 애를 썼는데 60억 달러를 마련을 하려고 그러면 제 위치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성의권 마련한 돈이 40억 달러이니 이걸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이걸 지휘자는 이렇게 엉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25 때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할 때 모든 이하의 주의관과 모든 참모들이 전부 인천 상륙작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메가더 혼자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대한 지도자는 이러한 엉뚱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억 달러 중에서 10억 달러를 헐었어. 10억 달러면 당시 뭐 1조 2천인가 뭐 얼마 안 줘요. 그걸 헐어가지고 한강을 만든 거예요. 옛날에 한강은 그대로 둬가지고 비가 오면은 홍수가 져서 논밭이 떠내려가고 비가 오지 않으면은 가뭄이 지면은 그냥 그 똥오줌 냄새가 멀리 심리 밖에서도 나고. 이 아주 골칫덩어리가 한강이라고 그런 거예요. 한강 그 모래사장 하얗지만은 가면은 아주 똥내가 나. 이거를 54.6km인데 40km면은 100리 아니야. 40km면 100리. 그러니까 54.6km인데 이것이 그 평균 너비가 한강의 너비가 1km예요. 1km. 그러면 1km라고 하면 거는 이 호수예요. 그 호수의 길이가 54.6km가 되는 호수고 고수부지가 210만 평이고 그 다음에 그 한강변에 그 덤프트럭 2대가 다닐 만한 콘크리트 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오폐수를 전부 글로 보내서 그 정화시설을 4군데다가 정화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의 저 아름다운 한강을 만든 거예요. 이건 누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700만 원을 주고 조선일보에 제가 제 책을 전두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이제 광고를 할 때에 전두환이 한강이 아름답거든. 한강이 아름답거든. 전두환을 기억하라. 한강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런 강 없어요. 미국의 강, 프랑스의 강, 천만에요. 저렇게 아름다운 강이 없어요. 네. 그런데 저 한강을 멋있다 이러는 사람들이 그 강을 이런 전두환 대통령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저걸 탄생시켰다고 하는 것을 아는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처음 알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를 오늘 불러주신 회장님의 안목이 훌륭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두환 대통령 또 하나 한 거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데. 한국 원자로 있잖아. 한국형 원자로. 그거 원자력계의 최고 학자가 누구냐 하면은 한필순 박사야. 한필순 박사. 그 우리나라 경수로 중수로 다 있는데 중수로 연료, 경수로 연료 이런 거를 살려고 그러면은 그 연료를 파는 나라가 프랑스 뭐 이런 미국 이런 나라가 굉장히 고압적이고 이게 돈도 돈이지만은 이게 더러워.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한필순 박사를 불러가지고 중수로 연료봉 좀 하나 만드시오. 그 중수로 연료봉을 만들었어. 만들어 놓으니까 또 가서 손을 꼭 쥐고 한 박사. 경수로 연료봉도 좀 하나 만드시오. 경수로 연료봉 만든 게는 엄청 힘들대. 중수로 연료봉 만드는 것보다. 근데 그거를 만들었어요. 예. 그거를 만들고 나니까는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이 한필순 박사를 청와대로 불러. 시간이 됐나요? 예. 한 박사를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여보
한 박사 두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참 당신 천재야. 당신 참 애국자야. 그래서 또 뭘 또 시키려고 하나. 여보, 이게 미국이 말이 뭐 원자력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미국이 더럽게 뭐 자기네 거라고 자기네 기술이라고 그거 뭐 이러는데 아무도 우리가 태클을 걸 수 없을 만큼 한국형 독자적인 것을 만들 수가 있겠어. 그건 또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원자력계에서는 불가능한 거라고. 이 불가능한 거를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얻어맞겠더래. 예. 그래서 글쎄 그건 좀 이렇게 하니까는 여보 한필순 박사 포항제철 누가 만들었어? 그거야 박태준 어른께서 만드셨죠. 포항제철이 그 포항에 모래사장밖에 없었잖아. 모래사장인데 모래사장에 포항제철을 만들어 놨는데 그 맨땅에 헤딩을 했는데 당신도 맨땅에 헤딩 한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건 좀 여보 당신이 박태준이 되든지 아니면 박태준을 어디서 찾아오든지 만드시오. 얼마면 되겠어? 그러니까 10년이라고 그러면 얻어맞겠더래. 5년은 주십시오. 그게 불가능한 거를 대답을 하고 나와가지고 얼굴에 노란병이 걸린 거예요. 노란병이. 그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노란병이 걸려서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이후제 소문이 나고 하니까는 그 젊은 박사 이병영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오더니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글쎄 내가 5년 이렇게 5년으로 대답을 하고 나왔다고. 그거로 세상에서 처음 만든 사람도 있는데 그거 남이 만든 거 그거 우리가 독자형으로 그거 못 만듭니까? 그리고 제가 박태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래 가지고 하니까는 그 한필순 박사의 얼굴이 이제 펴진 거예요. 그거 시작을 하는데 그 전두환 대통령의 머리가 기가 막힙니다. 이거를 원청 업체를 이게 정부로부터 이제 하청을 받는 원청 업체가 이제 이 한전이 된 거예요. 한전이 원청 업체가 되고 그 원청 업체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미국에서 기술을 가진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 그 회사를 하청업체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육사 동기생인데 그 양반은 김성진 박사님이라고 육사에 1등으로 들어가서 1등으로 나온 분인데 수재인데 그분이 이제 통신부 최신부 장관을 하다가 그 양반을 과기부 장관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전 사장을 그 육사 14기 중에서 불도저로 이름이 난 박정기 씨를 이제 사장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전두환 대통령이 그거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오늘날 한국형 원자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한국형, 여러분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 때 자유가 제일 많았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독재라고 하는 건 빨갱이들 얘기고, 어느 정도 자유화를 했느냐면 통행금지 없애고, 연좌제 없애고, 그 다음에 왜 그랬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는 한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했어요. 관세를 막 높이 쌓아가지고 외국 상품이 못 들어오게 했다고.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면 남의 거 사지 않으면 남한테 팔지도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1980년대에 그거를
외국 제품이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 박 대통령께서는 이거를 달러가 나간다고 해서 외국 유학도 정부가 뽑아서 보내는 유학만 있지 개인적으로 유학을 못 가게 했어요. 어디 미국으로 또 달러를 보내고 미국으로 뭐 저 출장을 가고 해요. 못 가, 달러 나간다고 못 가게 해서. 그 전두환 대통령 이거를 해 이민까지 막 하라고 그러고 마음대로 해 송금하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 이게 갑자기 이게 이 한국에서는 600달러에 팔고 있는 테레비를 외국에서는 더 좋은 테레비가 200달러에 들어오니까 이게 큰일 났잖아요. 한국 기업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면은 창의력을 기를 수밖에 없고, 창의력을 기르려고 하면은 자유가 무한대로 확대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복도 자유화하고 모든 게 자유화예요. 지금은 전두환 대통령 때 이 자유공간이 100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자유공간은 10도 안 돼. 10도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 위대한 그 대통령을 지도자를 가지고 지금 이 시궁창에다 놓고 이놈 오는 놈 밟고 가는 놈 밟고, 아니 5.18의 진실을 규명한다고 2019년에서부터 2023년까지 말까지 광주 사람 107명을 불러 올려서 그 사람들한테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9급 공무원까지 공무원 직책을 부여해가지고 임시 공무원들로 하여금 5.18의 진실을 밝혀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519억 원을 썼는데, 쓰고 나서 발견한 게 뭐냐면 이게 5.18이 민주화 운동인 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악마여야 되는데 그 악마 짓이 뭐냐 하면은 1980년 5월 21일 낮에 전남도청 앞에서 양민을 학살했다는 거 아니에요. 발포 명령을 내려가지고. 근데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걸 발견을 못했어. 4년 동안에. 광주 사람 107명이 올라와가지고 519억 원을 4년 동안 쓰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것도 찾지 못하고 발포 명령 자체가 있었다는 것도 찾지 못하고. 그럼 전두환이 그런 발포 명령이 있어야 5.18이 민주화 운동인 건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운동이라고 하면은 새마을 운동이에요. 또 프랑스가 독일이 프랑스에게 점령됐을 때 레지스탕스 운동이 프랑스가 독일에게 히틀러에게 점령이 됐을 때 레지스탕스 운동. 그러면 운동, 영어로 무브먼트라고 하면은 지휘자가 있어야,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기간이 있어야 되고, 슬로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5.18은 열흘 동안에 툭탁툭탁 정부하고, 광주하고 싸운 건데, 그때 어떻게 운동이냐? 이게 충돌 사건이지. 이게 운동이라고 그런 건 이게 웃기는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너무나 왜곡된 거예요. 역사를 잃으면은 국혼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군대에 독일이 점령됐는데 독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약하고 술 먹고 자포자기하고 뭐 이기심에 이제 호덕거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1807년에 독일의 그 학자인 그 피히테, 독일 국민에게 고함.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프랑스가 독일에게 망한 것은, 독일이 프랑스에 나폴레옹 군대에 망한 것은 군대가 약해서도 아니고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다. 독일 사람들이
그러니까 혼이 없어. 애국심이 없어.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 그 이기주의가 독일을 망친 건다. 그래서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 후 46년 후에 독일의 대원수 몰트케 원수 대장 위에 별 5개 몰트케 대원수가 프랑스를 좀 대파시키고 승승장구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연변에 이제 독일 국민들이 나타나가지고 박수를 치니까 그 몰트케 장군이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 병사들에게 애국심을 길러준 학교 선생님들의 덕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대로 할 거예요. 지금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지금 급한데 어떻게 언제 그걸 교육을 통해서 국가혼을 길러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그저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한문을 배우는데 몇 사람 많았고, 그게 서당이라고 한 거 있잖아요. 일본이 들어오니까는 유치원들이 전국에 생기고,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생겼는데, 교과서가 생겼잖아요. 그 교과서에 처음으로 한 것이 부모의 효도고, 정결하고, 거짓말 하지 말고, 이웃에 폐 끼치지 말고, 이런 거를, 이게 도덕교육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도덕교육이 이제까지 유지가 되어다가 언제 없어져 버렸느냐 하면은, 김대중이가 집권해가지고 김대중이에 의해서 문교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해찬이가 없어버렸어. 도덕교육 없어요. 꼭 부모한테도 소송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젊은사 그 이후에 길러진 아이들은 이게 훈육이 된 아이들이 아니라 사육된 아이들이에요. 이게 짐승처럼, 살쾡이처럼 고약하게 사육된 짐승들. 그 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면은 민주주의 뜻이 뭐냐?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시간이 됐나요? 얼마? 계속 하셔도 됩니다. 3시간 더. 네.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중재? 유지 도덕 얘기. 근데 우리가 민주주의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지. 그죠?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우리의 행동 강령이 안 나와. 국민이 주인인데 거기서부터 뭘 해?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 제가 1987년 미국의 미 해군대학원의 교수로 가면서 그때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뭐냐. 이게 첫째가 이제 모노톤 소사이어티, 아주 사회가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헤테로지니어스, 아주 다양해. 어떤 사람은 이 분야에서 왕이고 어떤 사람은 이 분야에서 왕이고 내 의자는 저 분야에서 몇 번째 의자고 이렇게 그 분야가 다양한 게 민주주의예요. 그럼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우리 인류는 발전해야 되잖아. 내일이 오늘보다 좋아야 되잖아. 그럼 내일을 오늘보다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여러 사람들이 토의를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지혜를 동원을 해서 수렴을 해서 그 수렴된 지혜를 가지고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내는 정치 시스템을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동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때요? 셋만 모여도 한 10분간 얘기하다 보면 저놈하고 나하고는 원수야. 너 나가.
싸워. 지 의견하고 틀리면 싸워. 그럼 일본의 민주주의는 어떠냐? 일본 사람들은 기업이나 무슨 뭔데 모든 분야에서 토의를 해. 토의를 하는데 토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토의를 참여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돼. 기분을 상하게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상대방의 인격을 유리그릇 대하듯이 조심스럽게 대해서 상대방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해. 이게 그런 훈련이 안 되니까 집에서도 뭐 부부한테 뭐 예선을 내던진 얘기가 이제 부인한테 가슴에 칼을 꽂는 얘기도 하고 뭐 이런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보면은 말을 엄청 조심해요. 상대방 기분 안 상하게 하려고.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은 남이야 전봇대를 뽑아서 이를 쑤시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것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들어온 첫걸음이었다고. 그러면은 전봇대는 공공재 아니에요. 공공재. 그 공공재를 뽑아서 자기 이빨을 쑤셔.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는 자유방임주의가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민주주의하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때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하지 보다 나은 내일을 창조하기 위한 민주주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게 그러면 또 뭐냐? 이 대한민국에 모든 조직이 있는데 모든 단체 이런 단체도 있고 그냥 동창회도 있고 뭐 라이언스 클럽도 있고 로타리 클럽도 있고 많은 또 향후회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데를 통해서 이게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방법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혜가 솟아나게 격려해주고. 그 전에 제가 어느 기업에 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한 사람이 그냥 저를 뚫어지게 쳐다봐. 그 끝난 다음에 왜 그렇게 쳐다보느냐. 그때 제가 토의가 내는 위력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떤 그거를 실감을 하는 경험을 했대. 어떤 사람이 집을 한 채를 짓는데 그거를 기간 내에 아주 촉박한 기간 내에 그때 지어주면 값을 2배로 주겠다고 그랬대. 빨리 지어주면. 그러니까 욕심은 나고 빨리 지을 방법은 없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집을 짓는데 필요한 미쟁이고 무슨 페인트쟁이고 전부 거기에 집을 짓는데 참여하는 업자들을 전부 집합을 시켜가지고 토의를 시켰더니 방법이 나오더래. 이게 토의가 내는 위력이다. 이게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소위로 근무하고 월남에 가서 소위, 중위, 대위, 포대장까지 4년 동안 하면서 제가 병사들보다 위에 있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소위가 대장님한테 제가 우리 중대장이 얼음판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있었는데 양평에서 그동안에 제가 소위가 이제 대위 노릇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대장님한테 가서 지시사항을 적고 내려오면은 이제 다른 대위들은 막 눈살을 찡그리고 빨리 퇴근해서 이게 이 직업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귀찮은 얘기만 자꾸 대대장님이 하니까. 근데 저는 생글생글 웃거든, 소위가. 그러니까 대대장님이 지소위, 알겠어요? 예, 압니다. 할 수 있겠어요? 예, 문제 없습니다. 문제 알기는 제가 뭘 알아. 문제 없기는 뭐가 문제 없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문제 없습니다.
그 와가지고선 이제 뭐 하사관들 모아놓고 분대장들 모아놓고 야 나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수학하고 영어만 배우다가 왔기 때문에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대장님께서 이렇게 찍는데 이게 뭐야 무슨 얘기야? 이렇게 까놔. 내 능력의 한계를 부하들한테 까놔. 그래 부하들이 날 도와주잖아요. 그 부하들이 저들이 낸 아이디어를 저들이 수행하니까 주인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위 중위 대위 이렇게 그 한사 군대는 뭐 창살 없는 영창이라고 하는데 자유가 없는데 저는 제 자유의 공간은 아주 무한대였었어요.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저는 소위 중일 대위 때도 그런 병사들을 가지고 병사를 한 번도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이 내가 이런 거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아는데 여기까지는 나는 몰라. 이렇게 깨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권위를 여러분 권위라 이 세상에서 버려야 얻는 것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권위야 권위. 권위는 버려야만 얻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니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대한민국 병영, 제가 국방장관으로가 시켜주면은 제가 그거를 병영의 그 민주화, 토의화, 병영 토의 문화를 제가 정착시키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서 정말 그런 토의 문화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도 이런 토의 문화를 지금으로부터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시간 됐죠. 근데 제가 좀 말 시키면요 10시간은 해요. 근데 10시간 해도 재미있대.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뭐 일본의 의미, 여러분 일본 하지만은 일본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일본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신세가 됐겠어요? 조선족이 됐거나 중국의 조선족이 러시아의 무슨 쪽이에요? 고려족이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두환 대통령이 너무너무 억울해요. 이 양반이 지금 IMF가 내일 모레 올 텐데 그 IMF가 내일 모레 왜 오느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 그냥 중공업을 육성하니까 이 기업 저 기업 전부 너 그런 기계 사냐 나는 이런 기계 산다 그래가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기계를 사다 보니까는 기계가 많은 거예요. 기계가 공작 기계가 그러니까는 이게 기계당 가동률이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망한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거를 그때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 시작했을 때에 이게 이 물가가 44.2%였어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뭐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 투스타 별 둘 달고 보안사령관에서 보고를 할 때에 이게 제일 자기가 자신이 없는 게 경제래, 경제. 그래서 경제를 배우기 위해서 이 사람이 보안사령관 투스타로 김재익도 불러서 아침에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학자들, 기업인들을 불러가지고 그 2조 시대에 왜 임금이 경연을 했잖아, 공부를 했잖아. 그런 식으로 전두환이가 경제 지식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44.2%라고 그러니까 저축률은 제로야. 저축을 안 하고 모두 돈 있는 사람들은 쌀을 사재. 그러니까 물가는 쌀이 주도를 하겠어. 그러면 이게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삼척 동자도 알아. 그거는 뭐 경제학자만 알고 일반 국민은 모르고 그런 게 아니야. 누구나 다 알아. 그런데 물가를 잡는 능력은 전두환 대통령한테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물가가 쌀이 물가를 선도하니까는 은행에 놓으면은 그거 가지고 뭐래? 그러니까 쌀을 사자는 거야. 쌀을 사자면은 하룻밤 자고 나면 2배로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심리전을 쓴 거예요.
양곡을 많이 해가지고 트럭을 해가지고 높이 쌓아가지고 거기가 양곡 수송 차량 이렇게 써가지고 서울 시내를 뺑뺑뺑뺑 돌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유 이제 양곡이 많이 풀린대. 이런 순복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시킨 것은 전부 100% 전두환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없으면 전두환 대통령도 없고 전두환 대통령이 없으면 박정희 대통령도 없어. 한강의 기적의 반은 박정희 대통령, 반은 전두환 대통령.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보다 더 재미난 얘기들이 제가 오늘 6권 책을 가지고 왔는데 몇 권 안 돼. 나는 힘들게 여기까지 낑낑대면서 가지고 왔는데 저 밖에 있는 거는 불과 몇 개 안 돼. 예. 이거 안 읽으시면 여러분 많은 거 이래요. 애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서 어떤 신념이 있어야 이게 애국을 할 거냐. 이웃을 동화시킬 거 아니야. 이웃을 계몽시킬 거 아니야. 내 실력이 없는데 이웃을 어떻게 계몽시키냐고. 아 전두환 대통령 훌륭해, 뭐 이승만 대통령 훌륭해, 이거 가지고 애국이 되느냐고. 뭘 알아야지 내용을. 전두환 대통령이 뭘 어떻게 훌륭해갖고 무엇이 어떻게 억울하게 돼 있는지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일본이 어떤 나라고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뭐 책을 읽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떠돌아다니는 거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그 실력이 텔레비 실력이고 그 실력이 유튜버 실력이라고 해요. 이게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은 이게 차별화가 없는 거예요. 배운 사람은 독서를 해야 돼. 우리 한국의 독서는 한 달에 0.7권이요. 미국, 일본은 7권이요. 그것도 한국의 0.7권도 전부 좌익책이야, 좌익책. 예를 들어서 좌익의 책 한 권 쓰면은 우리 그 감옥에 갔던 지난번에 누가 조국 같은 사람이 책을 써도 몇십만 권 팔려. 조국한테서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 무슨 내용이 나오겠냐? 그 책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겠냐고. 그 몇십만 권 팔려. 이거는 감옥에까지 가면서 이게 사실을 들춰내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예면을 해. 그 어떤 때는 내가 그래. 아이고, 이런 국민을 위해서 내가 왜 감옥을 가야 돼? 그래서 이 필요 오신 분은 저 밖에 가셔서, 그전에도 뭐 이제 그 강연 여러 군데, 몇 군데 다니면서 했더니,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책을 거들떠보시더라더니 제 강의 듣고 나니까 서로 살려고 해서 책이 모자란 경우도 있고, 책이 모자란 경우에는 연락처를 알으셔가지고 주문을 하시면 되고, 그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해서 제가 요담에 저를 다시 부르시면 한 5시간짜리 강의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늘 해주신 지만원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지만원 박사님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정작 오늘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아마 한 번 더 불러달라는 뜻인지 또 지만원 박사님께서 연세도 있으신데 자꾸 감옥을 들락거리니까 아마 예민한 부분은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